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오늘 초회면담. 초회면담이 이제 거의 마무리죠. 초회면담 필승 전략 딱 나와야 되는데, 초회면담 필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 앞에 강좌 다 보시면 나오죠. 이제는 이제 그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초회면담은 요거하고 다음 강의에서 스크립트 작성법과 스토리텔링 축하기만 하고 난 다음에는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야 되겠죠. 초회면담 필승 전략. 자, 이제 앞에 부분 다 들으신 분들 이해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달변가보다는 경청과 침묵이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확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은 경청과 침묵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법이죠. 그 다음 단계 뭐냐? 확신. 확신을 이길 수가 없어. 확신에 가득 찬 세일즈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뭐겠습니까? 네 글자. 미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막무가내. 그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 그 두목한테 어떠한 그 기자가 질문했어요. 누구누구씨, 당신은 무서운 게 있냐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직폭력 두목이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한 고등학생에서 휘두르는 칼이 무섭다 그랬어요. 술 취한 고삐리가 휘두르는 칼.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명한 영화 있죠?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원빈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저씨 진짜 이 영화는 대박인 것 같아요. 안 보신 분은 바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 칼 맞고 차 막 운전하면서 너희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밖에 없다고.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놈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고. 굉장히 명대사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아무튼 그 영화에 관한 나온 얘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은 경청과 침묵이 없이는 그 달변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청과 침묵 소용없어요. 달변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미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분야 최고가 돼요. 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밑바닥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수 말이 미친다가 뭐냐면 밑바닥을 쳤다는 뜻이에요. 깊이 골몰하고 파고들어서 완전히 밑바닥에 도란 경지를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치면 항상 대반전이 일어나죠.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과 침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일에 대한 확신, 자기가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얼마만큼 미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듣지 못하면 마음도 주머니도 열 수 없죠.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건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일즈맨은 어렵습니다. 외로워요? 안 외롭나요, 여러분들? 세일즈 되게 외로워요, 여러분.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불안하지만, 실적이 또 많아도 걱정되죠. 왜? 다음 달 실적을 걱정해요. 늘 걱정과 불안함과 싸우는 게 세일즈라는 일이. 근데 여러분, 세일즈가 꼭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 결국 여러분, 이 세일즈도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항상 그 고민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객들이 여러분 거절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모든 세일즈맨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걸, 고객한테 필요한 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걸 제안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일즈맨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세일즈는 망해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실적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티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그게 내져 있다 하더라도 포장은 항상 고객을 배려하고 항상 고객이 필요하시. 여러분 항상 세일즈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걸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고객이 한 선택을 시간이 지나도 고객이 후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일즈의 대성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뭐 끝나요. 결국 세일즈는 그렇게 돼서 돈을 버는 거예요. 본질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시간이 지나도 고객이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끔 해준다면 그 고객은 영원히 그 세일즈맨한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많은 세일즈맨들이 왜 성공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입장만 충실해. 자기 입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모를 것 같으니까 다 압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급하니까 자꾸 자기 입장을 늘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얘기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소비자는 들은 척도 안 하죠. 왜? 아니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갑인데 그럼 갑한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요. 이게 결국은 세일즈의 성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해수성이 있어요. 고금 중에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항상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희소성이 있다는 것고, 여러분 제가 앞전 강의에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추천해드렸죠.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진짜 필독서예요. 세일즈맨한테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책인데, 꼭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꼭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한 니즈를 주입하지 말고 환기시켜라. 네, 환기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입하면 망해요. 항상 주입하면 시간 지나면 리바운드가 터지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이나 캔슬이나 아니면 계약 해지 시료 이런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주입하실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항상 세일즈맨 니즈 환기, 결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하게 만들고, 싸게 할 것을 세게 하게 만들고, 그죠? A라는 상품 하게 될 걸 B라는 상품 하게, 이것이 바로 니즈 환기의 원리예요. 초회 면담의 목적은 니즈 환기인데, 니즈 환기시킨다는 거, 공기 환기시키듯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회 면담에서는 니즈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니즈 확인, 그죠? 니즈 확인, 니즈 발견, 니즈를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그 고객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 사람이 니즈가 있나 없나, 그죠? 발견했어. 그럼 그걸 확인시켜줘야 되죠, 그죠? 발견하고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책까지 제안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초회 면담의 프로세스의 특징이. 그래서 내가 고객에게 물어보겠죠. 아, 내가 그런 니즈가 있구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단계 팩트 앤 필링 파인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객님의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고객님 상황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회 면담이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말고 느끼게 하라. 그죠? 왜 필요한지 설명을 느끼게 하라. 사람은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느끼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필요한 물건은 사실은 필요한 것은 당장 가구지만 우리는 여행을 간단 말이지, 그 돈으로. 왜? 여행이 더 좋으니까. 아닌가요? 저는 요번에도 저희 그랬어요. 사실은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금액만큼 필요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왜? 저희 그게 훨씬 좋으니까, 가족이. 그죠? 사람은 항상 그래요. 느낌이라고. 인간이 왜 인간답냐?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이 없는 논리만 있으면 그건 기계하고 똑같아요. 기계. 예. 인간이 왜 인간답느냐? 느낌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상품에 여러분 필요한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느끼게 해줘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종신보험 판매하는 보험쟁이들은 이 유서를 꼭 써봐야 돼요. 은퇴 설계, 퇴직보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가서 정말 노인들 상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암센터 가서 봉사해 보세요. 간접 체험이라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기업보험 판매하고 싶으면 그 대표이사들하고 친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마음이 안 된단 말이지. 예. 사장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사장한테 필요한 물건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보험이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한테 소구하려면 그 고객이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지. 상품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마음이 돼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말들을 구사하게 돼 있어요. 그 느낌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지. 그죠? 자, 멋쟁이가 되어라. 복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인상을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상담의 거의 90%는 그 외모에서 그걸 판답니다.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판단할 때 외모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외모 갖고 판단해요. 내면 가지고 판단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 아니, 여러분 보자마자 어떻게 그 사람이 정직할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관상쟁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사람의 내면 가지고 판단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결국은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모에서 여러분들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없으면 세일즈는 망해요. 인간은 일단 보는 것으로 믿고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쟁이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최적화된 복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가만 생각해 보시죠. 왜 축구 선수들이 복장을 통제하고, 의사 선생님이 복장을 통제하고, 왜 군인들이 복장을 통제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장으로부터 행동이 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정한 프로세일즈맨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상품에 최적화된 그러한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품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확신을 소유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세지면 결국 종교적인 수준에 도달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또 전도, 어떤 교회나 카톨릭이나 아니 불교에서 하는 전도,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보면 세일즈하고 똑같아요, 원리는요. 결국은 왜?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확신을 전파하는 거거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 확신이 뭐냐면요. 그 사람, 고객의 이 세일즈맨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품이 보일 정도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쫙 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진짜 불타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입에서 쫙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느낌과 함께. 브로셔를 보면서 설명을 완전 차원 틀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안하는지 그 확신이 태도와 행동과 언행에 모든 배워나서 일체가 돼갖고 고객들한테 쫙 투사해. 고객이 그럼요, 이게 쫙 빨아들여. 그러면서 이게 세일즈가 일어나요. 영업 신급에 도달하신 분이 이걸 잘 구사해요, 특징.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거의 홀리는 느낌을 받아요. 얘기 듣다 보면 사인하고 있고, 얘기 듣다 보면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그래요, 확신 때문에. 네.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킬이 아닙니다. 확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어떤 사명감, 보험에서 보통 이걸 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그 쉽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걸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확신을 소유하셔야 돼요. 현물 상품은 그 상품을 낱낱이 분석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 불빛이 강하게 되면 결국 이 열기가 느껴지듯이 인간도 똑같습니다. 갖고 있는 확신이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광채가 나오게 돼 있고 이 주파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고 이 느낌과 열기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존재 자체가 니즈가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계약이 나와요. 그냥 지인들이 그냥 자기 소개 고객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막 쫙쫙 빨려들듯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되고 싶으면 영업의 신들이 그런 정도 수준에 도달하시는 분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니즈가 돼요. 그 고객들이 딱 그냥 만나는 순간 압도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 자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그게 적성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당신 적성인 것 같다. 정말 당신이 딱 맞는 일인 것 같다. 이게 완전히 그 일에 최적화된 존재 그 자체가 니즈가 됐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 데이, 원 위크, 원 먼스 이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자, 니즈에서 원치로 바뀌는 고객을 찾아라.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의 27%는 이거예요. 니즈 잠재 단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죠? 그 다음 60%는 듣는 척만 하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계약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계약 못해요. 여기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래요. 재미있게도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만나요.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만나. 활동을 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만 만나요. 저도 그 한참 영업할 때는요, 거의 10명 만나면 9명 계약 나왔어요. 여기를 잘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아마 지금 제가 영업을 해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여기를 잘 찾아내요. 여기를.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신나게 만나요. 신나게 계약이 안 나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니즈를,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니즈 순환 모형입니다. 니즈 순환 모형. 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니즈 잠재 단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사업하신 분에게 제가 아침에 미팅을 해갖고 중심보험에 대해서, 사망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그 만나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자, 제가 어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객 입장돼 보세요. 아침부터 보험쟁이가 만나갖고 죽는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장님한테 아침에 만나고 열과성일당해서 이 사망보험의 필요성을 팍 얘기했어요. 그러면 니즈가 쭉 올라오죠. 여기까지 올라와요. 한 방에 여기까지 가진 절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시료가 나요, 항상. 철회가 나거나. 원래 원위 치료하려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래 본성이 그래요. 자, 여기까지 올려놨어. 근데 나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되죠? 그 여러분들이 항상 실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월요일에는 분명히 나하고 얘기할 때 할 것 같았는데 금요일 나니까 딴소리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니즈 환기는요, 보통 3일밖에 효력이 안 가요, 특징이.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저하고 만나고 니즈가 올라왔어. 시간 지나면 원위치 되겠죠, 반드시. 이게 원리가 원래 이래요. 인간은 원래 항상성이 있어갖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때마침 김사랑님은 나하고 헤어지자마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만나고 탁 필요성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하고 목요일날 약속을 다시 2차 상담 약속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10시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신임하던 과장, 유과장이 왔어. 유재석 과장이라고 왔다고 칩시다. 사장님, 저 1년만 유급 휴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네같이 유능한 사람이 왜 쉬어? 아니, 자네가 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되게 제가 지난 건강검진 받은 결과 보니까 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는데요. 아니, 당연히 그럼 쉬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아니, 자네처럼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 자기 관리도 곧잘했잖아. 근데 왜 웬일이야? 왜 암이야? 사장님, 저희 집안에 유전력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은 회사에서, 그래, 일단은 뭐 초기암이라고 하니까 잘 쉬면서 잘 치료하고, 어차피 회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도록 하겠네. 그리고 일단은 짧겠지만 인수인계나 좀 해줘갖고 업무 공백 없게끔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점심시간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가다 동창 우연히 만났는데 동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딱 친구가 며칠 전에 죽었다고. 왜 연락 안 줬냐 그러니까 너 해외 출장 가고 연락이 안 됐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발인 끝나갖고 그랬다. 왜 사고 나느냐. 밤에 뭐 음주운전인지 무슨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갖고 이 단짝 친구가 갑자기 돌아갔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점심때 동창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부터 갖고 무슨 죽는 얘기, 이 보험 세일즈마다 죽는 얘기 되니까 기분 좀 그랬죠. 아침 오전 10시에는 부하 직원이 암에 걸려, 점심시간에는 뭐 누가 동창이 주고, 기분도 울적하고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사장님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니까 잠이 안 오죠? 딱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뭐, SBS 8시, 9시 특집부터 노후 이래도 되겠냐, 노후 파산의 공포, 뭐, 은퇴 문제, 뭐, 이런 얘기 한 1시간 내내 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보험. 니즈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러고 출근해요. 그런데, 정상윤이는 나타나지 않고 그날 때마침 그냥 사무실에 들린 S화재 어떤 아줌마가 오면 거기다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구마 굽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영업 잘하시는 분들 여기 잘 찍어내요. 특징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모든 영업의 신들은요. 물론 상담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만난 영업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를 잘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업하시면서 쉽게 나온 계약 있죠. 생각보다 쉽게 나온 계약. 그게 뭐냐면 남이 다 구워놓고 그때 찾아낸 거예요. 또는 그분이 우연의 사건으로 인해서 니즈가 서 있는 거를 만난 상태예요. 잠깐 띵동 소리가 났네요. 예. 자, 사내 메신저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겪으시게 되면 좀 계약이 나와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신나게 구워놓고 연락 안 된 고객도 많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연단 상담 잘했어. 근데 사인하기로 계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소식이 딱 끊긴 고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데다 한 거예요. 이게. 그걸 누가 채간 거죠. 뭐 지인이든 친척이든 평상시에 관리든 누가 채간 거예요. 이게. 사람은 1년에 보통 2-3번 정도는 이 구매 욕구가 춤을 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내 와이프 스마트폰 갑자기 바꿔줄 의욕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생긴단 말이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거 질색하시던 사람이 요번에 설날 연휴 동안에 지방 갔다 오면서 누가 내 앞에서 크게 사고 난 걸 봤다든지 그런 일을 볼 때 니즈가 탁 서요. 근데 그때 그 담당 세일즈맨 어떤 연락처가 딱 각인돼 있으면 바로 소개가 바로 연락이 가는 것이고 대개는 그게 아니니까 싹 지나간단 말이지. 세일즈맨도 그걸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니즈 환기를 잘 시키는 방법은요. 니즈 환기가 돼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얘기인데 자, 이것 때문에 전화 많이 하고 문자 많이 하고 카톡을 많이 보내놔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왜냐면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해놓으면 이분이 니즈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동 패턴에 미세하게 변화가 생기거든. 뜬금없이 갑자기 오랜만에 그러니까 전화 드렸더니 한번 자기네 집 쪽으로 들리라는 동. 언제 시간 나면 와 이런 식으로 해요. 고객들이 항상. 이게 바로 니즈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이게 평상시 활동력이 뒷받침돼야지 이걸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항상 제 주변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여기서 신나게 구워. 근데 퍼먹지는 못해. 퍼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업 고수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영업 고수가 되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촉을
이 영업 니즈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빨리 찾는 비결은요, 영업을 많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촉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체득하는 거야. 아, 이러한 패턴은 계약을 하겠구나, 이러한 패턴은 내게 안 하겠구나. 이게 몸에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천부적으로 좀 이렇게 사교성이 높거나 이 인간관계에 예민하신 분들은 발달된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거쳐야지만 이 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촉이 그래야 빨리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러한 촉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 안 한다 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연락해갖고 이 촉이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니즈 관계의 비결이에요. 의외로 여러분들 니즈 관계 그러면 스킬일 것 같지? 아닙니다. 스킬 아니에요. 오히려 말 휘황찬란하게 잘하고 아니에요. 그거 별로 안 통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외적인 요소,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느낌, 어떤 확신, 그 다음에 고객을 찾아가는 타이밍,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살천리 같은 말빨, 화려한 자료, 그런 것들은 결국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 고객 상담하는 환경, 어떤 타이밍,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업에 신는 이것들을 잘 체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니즈 환기를 시킬 겁니까? 니즈 환기된 사람을 찾아내겠습니까? 이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고소득이고 고효율 영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량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국가의 컨택, 꾸준한 접촉, 이것이 항상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요 강좌에서는 니즈 환기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하셨죠? 다음번 시간에서는 이제 초회 면담 마무리 과정인데 끝입니다. 스크립트, 여러분 스크립트 없는 분들이 되게 많고 스크립트 작성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초회 만담 스크립트 작성법, 그 다음에 그 핵심이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만 추려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은 스크립트 작성법과 스토리텔링 구사하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회 면담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단계인 팩트 앤 필링 파인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여러분 도움되셨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